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개정공법입니다. 올해 개정사에 너무 많죠. 거의 한 80여 페이지 개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25개 논점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논점 중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문제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25개 논점을 정리해 줄 텐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방법학 클래스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구하기 힘들 거예요. 자료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최성진의 공법사랑 오시면 여기에다가 자, 공지란에다 띄워놓을게요. 요 카페 와서 네이버 카페에서 여기서 자료는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입니다.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군, 이게 도시군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동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랬습니다. 요 도시군을 관할구역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어디도 생활권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대상이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생활권은 뭐 별거 아니고요. 강남 생활권, 강북 생활권. 자, 도시만 대상이 아니고 생활권도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다는 거. 기본계획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 아주 좋은 예상 문제죠. 도시군 관리 내용은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됐네요. 이게 도시군. 자, 관리는요, 개발, 정비, 보전, 뚫어 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자, 이걸 암기하니까 힘든 거죠. 띠링띠링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 그냥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죠. 왜냐하면 공법책에서 띠링띠링 등 돼 있으면 그냥 단순 예시에 불과한 거죠. 요거 말고도 여기에 기타 등등 너무 많잖아요. 이 문장은 틀리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무슨 등 나오면요, 그냥 토지용 등, 기반시설 등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 내용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이죠. 행위제한이 아니고,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제한이 아니고 지정이나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도시 혁신구역하고 됐죠. 이 6번 자리가 과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습니다. 삭제되고, 자, 이렇게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하고 바뀌었습니다. 용도구역이 3개가 신설됐네요. 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그러면 이렇게 읽어줄래요?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해서 도시를 혁신적,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암기하면서 무의미하죠? 다음 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답,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용, 개발 파트죠? 예, 방금 봤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때 행위자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 더. 성장 관리 계획은 도시공원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거.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본다면 여기 성장 관리 계획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관리 내용,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혁신적,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자,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상 문제. 이럴 때는 이렇게 오지선답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됐죠? 실제 시험지가 나오면은 다음 중은 도시관 내용이다,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쓴 이유는 자, 관리계획 내용 찾으라는데 답은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이런 문제는 답을 찾는 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이건 이용 개발 파트라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 자연 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나 요 행위자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 공원녹지법이죠? 공원녹지법. 뭐 힘드시면 그냥 도, 공, 법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행위자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란 거죠.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타 국가고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험부터 타 국가고시까지 관리계획 내용이다, 틀린 거 됐을 때 답으로 썼던 문장만 모두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꼭 점검해 주시고 신설된 거 입체 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 문제였죠? 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나왔네요. 자, 공간을 재편성하는 계획입니다.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계획이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여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대상이 뭐냐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 그 밖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는데 이 완화하는 용도구역은요, 대표적인 게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이론과 함께 지정하는 입체 복합구역.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용도구역 중에서 완화하는 용도구역. 이번에 신설된 자 이렇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함께 지정하는 입체 복합구역. 이게 대상이 되더라. 여기는 키워드가 완화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도시혁신계획이라는 단어가 신설되는데요. 도시혁신계획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도시혁신구역을 규제하는 계획이 도시혁신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혁신구역은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게 삭제되면서 나타난 데이터가 도시혁신구역입니다. 자,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고 건물의 용도는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됐네요. 그래서 여기 도시혁신계획하고 나면요. 객관식 풀 때는요. 자, 도시혁신계획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대타야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도시를 개발한대. 어떻게? 혁신적으로 도시를 혁신적으로 개발한대. 도시 혁신 구역, 도시 혁신 계획. 그러니까 도시 혁신 계획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 도시 혁신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용도 계획은요.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복합용도 구역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 복합용도구역이 뭔가를 알면 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복합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 하에서는요. 대한민국은 조닝제도라고 그래요. 조닝제도.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이 중복이 안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이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이 중복이 안 되니까 이걸 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도 지역이 복합되는 용도 구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복합 용도 구역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 등 이 다양한 도시 기능이 뭐 되세요? 융복합. 몇 개 이상이? 2개 이상이. 그러니까 용도가 복합됐다. 그럼 앞에가 주거다, 상업이다, 산업이다, 자, 교육이다, 문화다, 의료다 이런 용도들이 쫙 열거될 거예요. 그 용도가 뭐 됐다고요? 융복합. 복합 용도고요. 그런 용도구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를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여기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융복합 말고.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상가, 요건 주택, 요건 자 공장. 하나의 건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성 비율까지 정하는 게 복합용도계획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개정사항들이 힘들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 공간 재구조계 완화하는 용도고요. 그래서 공간을 재편성, 완화해서 재편성. 이렇게 도시 혁신계획, 혁신적 도시계획, 도시 혁신계획. 복합 용도계획 2개 이상의 주거, 상업 이런 용도가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됐다. 복합 용도계획. 그러면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을 정하더라. 복합 용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자꾸 발음을 하세요. 낯설다고 버려버리지 말고. 올해는 너무 많이 개정돼서 이런 것들은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무엇을 대상했죠? 생활권을 대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답니다. 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생활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 것으로 봅니다.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되면 기본계획 수립 변경된 것으로 본다. 뭐 개정사에서 지문으로 쓸만한 내용 딱 이 정도 있네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자,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에 생활권 계획이 포함됩니다. 고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구한테도 부합해야 된다. 생활권 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생활권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생활권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개정상. 자, 그 다음에 8번 예상문제.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예상문제고요. 8번 도시관리 위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주는 이 개정공법 강의는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게 하나 개정됐어요. 근데 이거 하나를 넣은 게 아니고 요 나머지 내용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왜? 객관식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어차피 전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 내용을 넣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늘어난 거예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입니다. 주민은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도시관리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럼 이거 잘 됐으면 위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위반 제한할 서유에 용산기지 입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국공지 포함 제외. 국공지 제외하고 동일을 맞도록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용, 산, 기, 지,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용산기지 입체. 근데 자, 용산기지 입체 암기할 때 단순 두 문자만 암기해서 객관식 못 풀어요. 특히 1번 영하고 암기했는데 그게 영도 지역인지 영도 지구인지 영도 구역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영도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지구를 지구로 대체,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영도 지구의 지정 변경을 주민이 위반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영도 지구의 건축 제한을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영도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산업, 유통, 개발, 재민지구 1만 이상, 3만 미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공계 시설, 입체, 복합구역. 자, 이때 용, 산, 기, 지, 입체 공법에 제한 그러면 국공지 제외하고 다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제한 그러면 다 얼마 이상의 동의요? 3분의 2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기반설, 입체 복합구역 입체적인 기반설은 5분의 4.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요? 자, 이게 고민이라고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 얘가 앞에 수식어가 이게 있었거든요.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요. 일단 이 단어가 뭔가 알아볼까요? 요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요. 도시공계획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인데 우리 강변북로가 도로가 2층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뭐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지하 땅굴을 파겠대요. 입체적으로. 이게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2층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은 이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거죠. 그게 도시군계획 시설이거든요.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이번에 대통령 의령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의문이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5분의 4로 대통령 의령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법 전체 보세요. 공법의 제한은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뭐만? 입체 기반설만 5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주 유력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대체하는 거 3분의 2, 산업유통 3분의 2, 기반설 5분의 4, 지구단위계 3분의 2, 입체복합구역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문제 푸는 거죠. 공법의 제한은 다 얼마? 3분의 2. 입체 기반설만 5분의 4. 질문할까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주민이나 제3자가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신설됐죠? 얼마 이상의 동일까요? 3분의 2. 함께 지정하는 입체 복합구역은 5분의 4. 이제 다 전체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자, 요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다. 틀린 거. 답 시가와 조정구역. 용, 산, 기, 지, 입체 하면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한사항과 동의요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깔끔하게 5개요. 용산, 기, 지, 입체. 자, 국공지는 뭐, 제외하고, 동의요건. 기반설 얼마? 5분의 4. 입체 복합구역 5분의 4. 그냥 예상되는 답 지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구단에게 3분의 2. 산업유통개발진지구 3분의 2. 용도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자, 키워드 항상 용도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얼마? 3분의 2. 자, 이렇게 용산기지 입체와 그 제한할 때 동의요건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입체적인 기반설만 5분의 4. 입체 복합구역과 기반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싸그리 3분의 2.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법의 제한에 관한 동의요건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법의 제한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계획법, 공간재구조화계획,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4군데 법에서 5군데 나와요. 그때 다 3분의 2. 자, 여기 입체적인 기반설만 5분의 4. 국공지는 제외. 한 해에 2문제까지 나왔던 자리입니다. 정답은. 이거 꼭 알아두시고. 자, 9번의 결정권자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자, 포인트를 알아내는 방법. 밑에 오지선다 문제가 있다. 그건 포인트다. 아주 간단한 것을 왜 그러세요? 제가 문제 9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예상 문제로. 오지선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나올 법한 문제란 거죠. 자,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할 때 내용, 입안 제한, 결정권자 3개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3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3개가 다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시장군수가 위반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대체하는 거. 좀 전에 주민 위반 제한했죠? 요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하여 이렇게 공부했죠? 시장군수는 뭐만 지켜? 지구만 지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위반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그럼 기반설이나 용도지역은요,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결정을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 그럼 여기 OX 문제,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시장군수. 누가 지켜요?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지구만 지켜 그랬으니까 도지사하고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외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죠. 우리 이제 개정사까지 뭐 또 엮일 겁니다. 자, 첫 번째 알을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마다 자 뒷동산 공원을 만들죠. 누가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부 장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골프 치기도 바빠. 우리하고 안 놀아줘. 공원 안 만들어요. 국장 없다는 거. 도시 거꾸로 읽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토지의 사망 선고. 국장이. 이게 질문이 참 많이 들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구예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려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엇과 연계돼야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 이 단어가 나올 때만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단모할 때 이 문제를 내니까 계속 질문 들어오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의사야? 시도지사. 근데 이게 무엇과 연계됐으면 국가계획과 연계라는 다만 이렇게 되거든요. 예외에. 국가계획 연계라는 단어가 나와야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그어주시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자, 여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합니다. 그게 누구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입니다. 빨리 체킹. 대도시 시장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죠. 완화되는 용도구역이 대상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잠깐만요.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하 입체 복합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뭐죠? 기반서를 뭘로 정했죠? 도시군 관리를 정했죠. 그러니까 이 입체 복합구역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선 구별하세요. 완화되는 용도구역.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기반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입체 복합구역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 국장. 누구?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요 차이점이 시험 문제. 그럼 저라면 이렇게 내겠네요.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이다. OX, X. 자, 3번 문제. 이게 참 다양한 형태의 문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봐봅시다.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바빠. 누구? 도시자연, 공원구역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되는 거죠. 여기 국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은 이거였어요. 명쾌하게. 그래, 여기서 답만 끝내지 마시고요. 자, 좀만 더 공부합시다.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죠?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도시혁신구역은요, 시, 도지사, 국장,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이렇게 처리할까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과 연계, 그럼 누구죠? 국토부 장관. 5번은요, 키워드가 뭘까요? 5번의 키워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부 장관. 또 뭐 시도에 걸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면 결정을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아닌 것은 하면 답이 2번이죠. 이 문제를 놓고요, 박스 쳐놓고 이 문제 어때요? 다음 중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찾아라. 1번, 2번. 입체 복합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3번. 자, 그 다음에 25개 중에서 벌써 10번째네요.
엄청나게 큰 틀이 들어온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왜 들어왔나 싶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대상인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규제해버리면 될 것을 왜 여기다 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완화되는 용도구역을 대상으로 했어요. 누구? 도시혁신구역. 누구?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자, 보시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 국장, 시도의사, 시장원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똑같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대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도시혁신구역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한다고요. 복합용도구역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한다고요. 입체복합구역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말을 틀리게 해봤어요. 그냥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하면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대상의 입체복합구역은요, 함께 지정하는 입체복합구역이에요. 누구하고? 1, 2와 함께 지정하는 입체복합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며 도시군 관리계획 주민의 입안 제한 사유 5분의 4 이상의 동의 거기 있었잖아요.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일 때는 인원과 함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얘만 혼자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도시혁신구역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대상입니다. 도시혁신계획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대상입니다. 복합용도구역이 복합용도계획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입체복합구역은 1 또는 2와 함께 구역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지정되면 대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지정되면 대상이라고. 이렇게 함께 그러면 대상이라고. 자,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딱 좋은 함정일 거예요.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를 입안해야 한다. OX. X. 왜? 그 다음에 대통령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과 2를 함께라는 표현 안 쓰고요. 함께 지정된 입체복합구역. 함께, 그러니까 이 입체복합구역이 아니라 함께 지정된 입체복합구역이에요. 자, 그냥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하고, 함께 들어오는 입체복합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고, 완화되는 예와 함께. 예. 여기까지 되면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근데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둘을 분리시키는. 요거 확인해 주시고, 입안권자는 똑같았습니다. 입안 대상은 완화되는 용도구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서는 도서와 설명서가 들어가고 국공지는 제외됩니다. 아, 몰라. 제한하면 다 얼마에서 동의? 3분의 입체복합구역만 5분의 4.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행령에 1과 2를 함께란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함께 지정하는 입체복합구역. 이들과 함께 지정하는 입체복합구역. 그러니까 자,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공법에서 제한 그러면 입체적인 기반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다 얼마? 3분의 2. 분명히 한 문제 아니죠? 두 문제 이상이죠. 분명히. 이것도 개정상도 이렇게 됐습니다. 제한 동의 요건. 근데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한의 특이사항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이 완화되는 용도구역 대상이잖아요. 근데 자, 입안을 제한받았는데
입안권자가 입안 제한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에 국유재산이, 공유재산이 50%가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어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용도구역 내에 포함됐어요. 얼마만큼? 자, 이 용도구역 토지 면적의 50% 초과해서 이런 이제 시행령 다 나온 겁니다. 이럴 때는 제3자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제3자에게 공고를 합니다. 며칠 이상? 90일 이상. 지금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간 것은 이번에 이제 시행령, 대통령 나온 것들을 사이사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차이점.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입안 제한을 했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주민도 입안 제한하지만 제3자 입안 제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내 국가재산이나 지자체재산이 몇 프로 초과해서 포함됐으면 50%. 그때는 제3자에게 제한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공고 며칠 이상 90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의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 등을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아유 통보 며칠? 45일, 부득이한 며칠 연장? 30일. 관리기가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때 제안자만 있어요? 여기는 제3자도 있어요. 제3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입안 제안에서는 그 내용 절차가 관리계획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거의 똑같으나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는 누가 들어있더라? 제3자 제한이 가능하더라. 용도구역 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몇 프로 초과? 50%.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공간 재구조의 입안 결정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제3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유치한 문제 가능하다는 거죠. 관리계획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초사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을 공간 재구조의 입안으로부터 몇 년 내에 실시했으면 5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이건 계속 봐왔던 문장이죠. 기초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몇 년 내에 했으면 5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로 구성할 때는 꼭 그 문장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특징이 여기였죠.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특징이었고 이것 조심하시고.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지역노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지역노면이 필요 없더라.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잠깐만요. 머리 아픈 척 하지 마시고 효력 발생은요. 고시한 날 끝. 뭘 하게도 효력 발생 뭐라고요? 고시한 날. 어떻게 거짓말 칠까요? 고시한 날에 다음 날 뻥까 치고 있죠. 이게 관리계획 문제 유형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쓸 거란 거죠. 효력 발생 언제라고요? 고시한 날. 결정권자에 누구 없다고요? 대도시 시장. 예, 길었으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한 문제 논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딱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다음 중 틀린 것 때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정수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에 위반해야 한다. 됐죠? 도시혁신구역도 되고 복합용도구역도 되고 입체복합구역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어떻게 되죠? 함께 지정해야 되는 거죠? 함께 지정. 꼭 알아두시라고. 함께 지정된 입체복합구역이야만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함께 지정하는 입체복합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번은 맞는 문장이고. 2번.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는 누가 없어요? 대도시장. 너무 좋은 문제. 3번. 주민은 복합 용도구역 지정에서 공간 재구조학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얼마에 동의? 3분의 2. 함께 지정하는 입체 복합구역만 5분의 4. 자, 그러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와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공간 재구조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 포함된 경우는 제한자와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뭐라? 공고. 그때 이 국유재산이 50% 초과 이렇게 있어요. 50% 초과. 자, 효력 발생은요, 고시한 날, 효력 발생은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더라 해서 여기와 공간 재구조학에 입안 제한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함께 지정하는 입체 복합구역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